반갑습니다. 민풀 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민플러스에서 국제평화 뉴스 브리핑을 꾸준히 연재해 오신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이신 유경환 공동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하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경환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민플러스의 국제평화 뉴스를 연재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도 영상으로 이렇게 독자분들과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머리는 뭐 원래 이렇게 좀 하얘신 건가요? 예,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었어요. 약을 잘못 드셨구나. 일찍부터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그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시죠. 네. 지금 그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딱 이렇게 구도로만 놓고 보면 이제 나타난 현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군부가 부정선거다고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가. 근데 이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근데 유혈 진압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도 나가지고 이제 미얀마 빈자 운동을 이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현상을 놓고 이제 보통 주류 언론에서는 이제 이 미얀마 군부는 군사 독재다.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은 민주화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광주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보도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좀 반제적 시각. 그래서 그 시민들의 저항 그 뒤에는 그 미국이라는 그 배후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경험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문제로 오늘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저 어떻습니까? 요거를 좀 몇 가지 그 각도에서 좀 봐야 될 지점들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그 국내에서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그 서방 중심, 특히 그 미국 중심의 이렇게 상황 판단, 틀과 의제 설정, 그리고 이 언론들의 편향과 이 군부에 대한 악마화 이런 부분은 탈피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게 네. 첫 번째 의견이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관점을 키우면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중미 대결의 문제, 그리고 세계에서 반제 내지는 반제 내지는 이렇게 자주적인 입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수치 정권의 어떤 친미, 친서방에 경도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의 충돌, 이런 사이에서 미얀마인들이 어떤 주체적인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그 미국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뭔가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이제 해부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좀 내용에 들어가서요. 어쨌든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고 좀 저희는 뭐 이렇게 마약 홍콩 영화 뭐 이런 거 볼 때 좀 많이 들어보는 미얀마인데, 네. 그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워낙 미얀마가 한반도의 세배 면적에 5,500만이 사는데 복잡해요.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 70년 넘게 이 185개 이 소수민족이나 종족 문제도 얽혀 있고 185개요. 또 영국의 그 식민지배 유산도 아직 강고하게 남아 있는 편이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을 경영해온 군부나 그 수치 정권들이 한 70년 가까이 정체성도 상당히 복잡하게 섞여 있고 또 이제 이제 틈을 비집고 미국이나 서방의 어떤 색깔혁명의 요인들도 침투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워낙에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이제 5.18 광주와의 차이도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얀마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19세기에는 1, 2차 영국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버마 왕조가 멸망을 했고 45년도에 어쨌든 2차 대전이 끝나고 47년도에 그 독립의 영웅 아웅산이 암살된 가운데 버마 연방이 48년도에 건국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정치적인 과도기를 거쳐서 1962년에 내윈이 다시 군사정부가 수립되고요. 미얀마식 사회주의하고 버마 민족주의 그리고
반제 비동맹 노선을 걷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익히 알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버마 사회주의, 예, 민족주의. 그렇죠. 그렇다고요? 예, 네. 군사 정부인데요? 예. 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혁적인 사회주의 정책과 비동맹 노선을 내걸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88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8888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수치가 영국에서 네. 들어와서 89년도에 미얀마 연방공화국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간단한 현대사이고요. 다시 그 여러 가지 내부의 정치 일정으로 이제 그 공식적인 이제 민정이양은 쭉 그 지연되어 오다가 2015년 또 작년에 네. 총선에서 이제 수치 정권이 승리하면서 네. 수치가 2016년부터 이제 집권을 해왔죠. 네. 그러면은 사회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상황을 띠는 그 군부가 쭉 그 미얀마를 끌고 왔는데 88년도부터 무슨 8888 뭐 샤프론 뭐 그런 거? 샤프로는 이제 2007년에 그 2007년이고요. 2차 이제 혁명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어쨌든 미얀마의 그 시스템이 좀 바뀌기 시작한 그렇죠.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군요. 예. 네. 그러면은 그 미얀마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끌고 왔던 그 군부 지금 어쨌든 쿠데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것도 군부 아닙니까? 예, 그 그렇죠. 군부가 좀 어떤 세력이었는지 네. 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예. 예. 그 미얀마 군부는 이렇게 특수하게 그 오랫동안 이렇게 영국과의 독립 전쟁을 이끌어온 네. 이렇게 지모를 갖춘 독립 영웅 그 아웅산 장군이 쭉 이끌어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영국 연방에서 이탈하면서 그 독립을 추구하다가 47년도에 암살이 됩니다. 암살이 돼요. 예. 이 암살에는 뭐 우리 이게 암살 일자가 또 그 우리 그 여운형 선생하고 공교롭게 같은 날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배후에는 이제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있다는 설도 유력한데 뭐 지금 네네.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네네네. 예. 그 어쨌든 이 군부가 그 한 50년 이상 그 미얀마 정치의 그 주체로서 네. 이렇게 군부와 경찰력까지 이렇게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네. 이 미얀마 내부의 복잡한 그 얽히고 설킨 소수민족 네. 종족의 문제를 그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이끌어온 거죠. 그렇다면 그 미얀마의 군부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박정희니 전두환이니 이런 군부하고는 이게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민족 그 대형 그 독립 전쟁의 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으면 합참 의장이 21대까지 전부 일본 군대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박정희 역시 간도토벌 특설대 출신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웅산은 워낙에 독립 영웅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그 미얀마의 군부는 그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네. 그 식민지 그 미얀마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나서서 투쟁을 했다 이런 특징을 갖고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게 미얀마 군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사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중간에 이제 일제 네. 일본 제국주의와도 타협하고 전쟁하면서 네. 이렇게 마지막 독립을 이뤄낸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까 아웅산 뭐 그분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그 미얀마 군부 내부의 좀 역학관계랄까요? 네. 그것도 독립의 과정이랄까요? 이걸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긴데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웅산은 그 영국 지배하에서 버마 공산당을 창당한 6인의 일인이고 초대 서기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그 30인 동지회를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해온 중추 세력이죠. 30인 동지회. 뭐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이제 이 독립운동 세력의 강력한 이렇게 저항에 밀려서 타협을 하고 물러가는데 문제는 그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식민지 시대에 땅 따먹기를 하면서 이 크게 그 4개의 그룹 민족 그룹 그 185개 소수민족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 유산들을 거의 정리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가버린 거죠. 그 자식들이 중동도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도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상하게 넣어놓고. 똑같은 패턴이죠. 그게 전부 이제 식민지 유산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 국가들의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47년도 아웅산이 암살될 때까지 이 아웅산은 이 크게 4개 그룹군이
그 도저히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으로 네네. 유지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네. 대범하게 각 그 그룹군의 이렇게 독립성, 네. 자결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네. 그래서 헌법도 완전히 다르게 네. 국가를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큰 틀에서 국가 연합으로 가자, 연방이 아니라 예, 예. 약한 네, 수준의 네. 국가 연합으로 가자라는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이제 암살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군부의 후예들은 거꾸로 갑니다. 이 네.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주류민족, 버마족을 중심으로 네. 결국은 이제 소수민족들을 좀 이렇게 탄압하면 이상하지만 네. 지금 강제하면서 48년도에 이렇게 공화국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죠. 아, 그 이후에 그런- 62년도에 다시 그 내윈이 또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 하면서 이제 여러 이렇게 군부 내부에서도 네. 지도자나 또 그룹이나 성향들이 변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노선의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 있고 예, 예, 또 예. 예를 들어 그 가운데서 이제 부패한 일부 장성들은 88년도에 네. 이렇게 나가서 그 수치의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 네, 네. NLD 정당을 네. 창당하게 되죠. 그 뿌리가 아. 거기에서 갈라져 나갑니다. 아.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 군부 내에도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복잡한 예, 적이군요. 그렇죠. 예. 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학생운동 출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자 아, 등등. 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걸 그렇게 하나로 묶어 왔네요. 네, 묶어서 그 군부가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지혜롭게 네. 그 내부에서도 이제 결속을 해오면서 네. 국가 건설을 하면서 또 복잡한 그 소수 민족들 네, 네. 그 중에는 그 무장 독립을 추진하는 민족도 있고 또 장개석 패잔 군대도 북부에 내려와 있었고 네, 네. 또 군사라는 그 아편을 네. 제외하는 거대한 조직도 있었고 군사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모든 복잡다단한 이렇게 그 부족이나 정파들을 이끌고 네. 여러 서방의 이제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네. 몇십 년을 이제 경영을 해온 거죠. 아. 그 사이에 이런 내부 모순들이 폭발하면서 이제 그 소위 8888 혁명이나 샤프론 혁명 이런 이제 갈등들도 네. 일어나게 된 거고요.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이 군부의 내부의 복잡한 양상은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럼 이제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중국과는 그 아까 이제 장개석 내인 그 양반도 좀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가까웠죠. 예, 그런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예, 예. 알다시피 이제 중국은 그 남쪽에서 그 운남성에서 이제 미얀마하고 접경을 하고 있고 그 전략 지정학적으로 그 인도양, 벵골만 쪽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 2004년에 우크라이나 색깔 혁명으로 네, 그 네. 러시아에게 남서쪽 그 지중해 진출을 막았듯이 네, 네, 네. 극우 이렇게 친나치 세력을 네. 이렇게 집권시킨 거죠. 아. 그랬듯이 이제 이 그 미얀마도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비슷하게 예, 그렇죠.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를 예. 이렇게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건 또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건국 초기에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을 하는 네.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그리고 네. 또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갖춘 네. 군부이기 때문에 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에도 네. 관계가 상당히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해왔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2017년에 미얀마 내륙을 관통하면서 개설된 그 송유관입니다. 네, 네. 가스관도 그 전에 몇 년 전에 2013년에 개설됐고 네, 네. 이 전체 그 1,420km에 이르는 네. 이런 관이 이제 벵골만에서 인도양에서 이제 바로 네. 그 운남성 거쳐서 중국 내륙으로 네. 가면서 양국 관계에 엄청난 이렇게 협력의 기회가 된 거죠. 네. 예. 뭔가 이렇게 이 중국 얘기를 하면서 미얀마의 어떤 이 지정학적 위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 느낌이 딱 오네요. 예. 근데 지정학하면 어쨌든 이렇게 또 그림으로 우리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그림 가져오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예, 설명. 그 그림을 보실 텐데요. 네. 쭉 보면 이제 벵골만에서 네. 그 운남성 그
쿤밍을 거쳐서 네. 그 정유소까지 송유관이 쭉 뻗어 있고요. 네. 이 그 노선이 중요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중동 원유 수입 루트, 네.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치는데 네. 일단 1,200km 정도 단축이 될 뿐더러 네. 그 유사시 미중 갈등 시에 이 루트가 막히는 그 전략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네. 그런 면이 있고 지금은 이제 하루 한 20만 배럴 이상이 이 루트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 그거를 저렇게 지도를 좀 띄워가지고 예, 예. 이렇게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니까 네. 예. 예. 그 지도가 그림이 갑자기 그림이 그림이 안 나옵니까? 예. 아까 나왔었는데 아, 지도가 안 나오네. 앞으로 됐습니다. 나오죠. 예, 예. 그렇죠. 안 보시면 나오죠. 예. 중국의 에너지 안보의 그 사활적인 루트입니다. 이게 네. 그 왼쪽에 그 벵골만에서 중국의 난닝까지 쭉 이어진 1,420km. 저기 이제 1,420km 20km. 정도 예, 되는 거. 저기 이제 송유관도 있고 가스관도 동시에 가스관 갑니다. 두 개가 지금 예. 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이 루트가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그 봉쇄할 경우에 네. 인도 태평양 전략과 맞물려서 예. 상당히 그 위험한 이렇게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 오른쪽 그림에 그 말라카야 해협 쪽 그 좁은 해협 쪽으로 원유 수송선이 쭉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걸 안 지나가고 예. 미얀마를 통해서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위에 보면 베이 오브 벵갈이라고 있죠. 네. 예, 거기 벵갈만에서 송유관이 네. 중동 원유를 싣고 와서 네. 그 터미널 내려서 바로 이렇게 네. 중국을 미얀마를 정확히 이분하면서 관통해 갑니다. 아. 그리고 또 미얀마 그 서부해안 터미널 옆에는 또 가스전이 있어가지고 슈인가 추인가 예, 쉐라고 쉐라 그럽니까? 예, 예. 쉐가스전. 예, 가스전에서는 그 미얀마 가스가 또 이 루트로 네. 중국에 공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이 루트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그 중국의 투자를 받고 또 이렇게 수송비도 받고. 그럼 경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네. 작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네. 직접 방문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아. 또 중국은 이 루트를 따라서 또 철도도 650km 철도 건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얀마 전국에서 이 송유관 루트를 따라서 네. 이 정확히 국토의 가운데를 지나니까 네. 이 송유관 루트를 따라서 각 그 지선 도로들을 이렇게 중국도 닦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예. 국가의 그 물류 인프라 네. 그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네. 또 동시에 그 석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산업 등등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저 공간이 저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 일대일로의 그 미얀마 그 중국 그 회랑 쪽이 또 저기이기도 하겠네요. 예,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는 거군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네. 1대1로를 확장하고 아. 남아시아의 강대국인 요충지인 미얀마와 협력할 수 있는 이렇게 절호의 기회인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미얀마의 군부는 몇십 년간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심각한 이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예. 이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가 지금 미중과의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얼마나 그 중요한 이게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미얀마 사태가 조금 또 이렇게 지금 벌어진 시점이 민감한 게요. 네. 그 홍콩에 대한 그 이렇게 미국의 공약, 네, 네. 예를 들어서 반중 시위를 네, 한 네. 2년 넘게 조직하고 네. 소위 색깔 혁명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진정이 된 거죠. 네, 네. 안정세로 그 돌아섰고 미국 민주주의 재단 거기서만 직접 아예 그냥 돈을 건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예. 사진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홍콩에서. 국내에 잘 이렇게 알려진 않은 골치 아픈 심각한 문제인데 이 홍콩의 그 소위 민주파 지도자 조슈아 웡이나 네.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CIA 산하기관 NED 민주주의 진흥기금이죠. 네, 네. 예, 돈을 공식적으로 받고 네. 또 공공연하게 이렇게 홍콩에 네. 미국 그 영사 직원들을 만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에 가서 네. 정계 고위 인사들을 네, 만나고 네. 이게 중국 입장 그리고 영국 식민 모국이죠. 영국의 유니언 잭기를 흔들면서 영국과 미국이 우리를 구해달라, 독립을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그 시위가 색깔 혁명의 전형인데 국내에서는 이것도
단지 시위대가 임을 위한 행동을 부르더라라는 네. 이유로 네. 민주화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참. 관점을 좀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나는 게 제가 그 당시가 6년도인가 5년도인가 어쨌든 제가 홍콩을 그 WTO 반대 해가지고 예, 있었죠. 민주노총에 있을 때 전농하고 그 홍콩 원정 투쟁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농이 한 900명, 민주노총이 한 400명 이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홍콩에 가서 데모를 많이 했죠. 예. 그때 이제 그 제가 홍콩 유치장에도 살고 그때 막 한 1000몇 명이 들어가서 그래요? 잡혀가지고 예, 예. 그렇게 이제 그 원정 투쟁을 하고 왔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 홍콩 시민들하고 홍콩 뭐 민주동맹, 뭐 홍콩 노조 예?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가서 그때 임을 위한 행동을 가르쳐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지금 그때 잘한 짓인지 이런 갑자기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멘탈이 좀 붕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주제가 아니니까 네. 홍콩 그 소위 민주파의 세력 분포나 또 성격도 좀 복잡한데 그 부분 오늘 뭐 다 얘기는 다음에 한번 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재밌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그 미얀마 그 군부 세력하고 이게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쪽과의 관계도 좀 있다는 것이 좀 있던데. 이 구체적인 그 교류 협력 자료는 지금 찾기 힘든데요. 네. 정책이 또 이렇게 발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네, 같고. 네. 근데 2008년에 미얀마의 그 고위급 그 군사 대표단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북을 방문한 거죠. 네. 가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 남포 해군기지, 공군기지, 미사일 뭐 이런저런 공장, 이렇게 그다음에 비밀 지하 벙커 다 이렇게 둘러봅니다. 저 정도면 엄청난 상당히 민감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사 협력에 관한 이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인 수준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죠. 여기서 이런저런 지원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흥미로운 게 이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그 한 2년 반 뒤에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공개에 의해서 폭로에 의해서 이렇게 서방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약 160장 정도의 그 사진과 함께 쭉 여기저기 참관하고 있는. 그걸 또 빼내가지고 또 그렇죠. 뿌리는 사람이 또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면 그 국가도 뭐 음량으로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저 정도면 그 미얀마 군부는 거의 미국에 보면 거의 눈에 가시고 그 눈밖에 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거 대상이네요. 대상이죠. 제거 대상이군요. 더구나 이제 지금 중국과 북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봤지만 러시아도 이제 주로 이제 태국 그 미얀마 군부들이 그 러시아로부터 이제 무기를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쪽 관계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북과 중국 그 러시아로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 삼각 그 전략 동맹, 북방 삼각 동맹에 이제 미얀마는 상당히 군부가 가까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조금 이따 살펴볼 수치 정권은 아무래도 영국에서 살았고 또 이렇게 영국인과 결혼하고 쭉 살았으니까 친미 친자본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그 두 세력의 대립이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냥 투표 부정이나 이런 그 시위 또 이렇게 유혈 진압 이런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구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좀 나름 상당히 자주적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웅산 수치가 그럼 아웅산 수치는 아웅산 그 독립 그 영웅의 딸인 거죠? 그렇죠. 그럼 또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부학적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뭐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 수치는 이제 아웅산 장군의 이렇게 생물학적인 딸이죠. 생물학적인 딸. 반면에 이렇게 미얀마 군부는 이 정치적인 독립투쟁을 같이 한 정치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대비하면. 근데 이제 수치는 45년생입니다. 45년생인데 이제 저 아버지가 47년에 3살 때 암살되죠. 그러니까 뭐 얼굴도 기억이 안 날 거고 그런 관계에서 성장을 하다가
25살에 네. 뉴델리 대학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요. 아, 영국에 유학을 식민 가는군요. 종주국으로. 네.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영국인 남편을 만나고 영국인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다가 영국이 조국이네요. 뭐 거의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네. 예, 아무래도 영국이나 서방에 네. 그 경도될 수밖에 없는 성장 배경을 배경이 가졌다는 그렇다. 건 네, 확실하죠.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수치는 이제 88년도에 네. 그 모친이 위독해서 병간호를 위해서 갑자기 잠깐 들렀다가 네. 그냥 이제 눌러앉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88혁명이 일어나면서 아, 타이밍이 또 그렇게 딱 예, 우연히 일어나면서 그 양곤의 한 공원에서 네. 이게 처음으로 대중 연설을 해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민주화 운동의 데모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되죠. 미얀마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 어떤 정치 공학이 있는지는 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등장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치가 이제 승승장구하죠. 그 91년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네. 뭐 또 받게 되고 오바마처럼 뭐 외상으로 받았는지 네.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투쟁의 성과가 공인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받게 되고 이제 특히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밀게 됩니다. 민주화 스타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이 그렇죠. 되는군요. 예, 예. 네. 그 특히 힐러리 클린턴, 네. 그 오바마 대통령 등이 이제 밀고 네. 미국에 불러서 훈장도 또 주고 네. 하면서 이제 정계를 권유를 강력히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계에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 베네수엘라의 과이도 뭐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네. 조금 더 파봐야겠지만 네. 큰 뿌리에서는 네. 뭐 이렇게 친미, 네. 친서방 네. 성향이라는 건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 수치가 네. 2015년 총선에서 이제 그 승리하고 2016년부터 이제 집권을 하는데 네. 이 그 영국인 남편에 99년도에 사망했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도 영국 국적이고 해서 네. 미얀마 헌법상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렇게 그 부장관직을 신설해서 네. 장관하고 외무장관 그리고 또 국가고문직을 또 신설해서 네. 사실상 이제 현대판 그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 네. 대학 친구 동창을 이제 허사비 대통령을 내세우고 아,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5년 동안의 그 정책에 대해서 또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네, 네. 대체로 좀 이렇게 모호하고 권위주의적이면서 좀 무능력했다. 네. 그런 평균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현지에서도. 아, 현지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뭐 시위 양상과는 관계없이 네, 네. 조금 이렇게 모호한 성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수치를 계속 밀었던 그 미국에서조차도 뉴욕 타임즈가 우리가 쏘은 거 아니냐 수치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로 의외로 또 중국과도 실용적인 관계를 일부 또 유지하고 네. 물론 뭐 본질적으로는 친서방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예. 상당히 모호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88년도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2015년도에 어쨌든 그 시위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 세력 군부와 어쨌든 그 이렇게 민주화를 하자 하는 세력 사이에 좀 타협이 이루어져서 선거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근데 그 선거에서 이제 그 수치 세력이 이제 승리를 했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건 현실입니다. 예. 미얀마 민중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선거에서도 이제 아주 완전히 또 이번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승리한 걸로 나오죠. 크게 승리한 걸로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관계로 그렇죠.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요런 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하여튼 그 이렇게 뭐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실 내용이 좀 있나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의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판단은 뭐 독자 여러분 입니다. 그 수치의 별명은 미얀마의 힐러리라고 그랬어요. 워낙 그 힐러리와 친했고 또 힐러리의 권유로 정계에 데뷔했고 한편으로 이렇게 좀 애매한 게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소로스. 미국의 그 소위 글로벌리스트 전 세계 색깔 혁명의 전도사죠. 오픈 소사이어티 뭐 파운데이션 맞습니다. 그 유명한 대부죠. 안 좋은 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 조지 소로스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100개 이상의 단체를 결성하면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배경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국 이건 이제 금융자본, 투기자본에 이게 또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상황들을 그 색깔 혁명의 이렇게 일부러 볼 수 있는 약간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네. 거의 뭐 선거인 명부, 그 디지털화,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거에 거의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 강력한 그 정치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 배경을 이뤘던 그 자금들이 다 그런 거라는 어떤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예. 아 진짜 거의 그 미국 힐러리 뭐 오바마에서 키워진 뭐 네.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키워진 아바타네요. 예,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수치의 정체성이 네. 과연 이 제국의 아바타이냐, 네. 지구촌 전체에서 수많은 유형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뭐 네. 베네수엘라의 이렇게 네. 가짜 대통령, 네. 후안 과이도 같은 네,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볼리비아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을 네, 네, 네. 극우 쿠데타로 축출했던 뭐 IS 대통령 이런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수치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제국의 아바타 혹은 그 외세의 상징 자본이냐 네. 그렇지 않으면 내부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열망을 담은 투사이냐 헷갈립니다. 예,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예. 일정 부분씩 그 이렇게 교차하면서 중첩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성격이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조금 더 세밀한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고 일방적인 정보만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혼란스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 이미지와는 잘 돼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요. 예, 그렇죠. 굉장히 민주적인 투사로. 예. 국내에서는 모든 언론들은 그렇게 그렇게 보도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수치가 이렇게 같이 창당한 그 88년도에 네. 그 민주주의 민족 동맹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존의 태국 군부에서 네. 여러 가지 부패 혐의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축출된 장성들이 주도해서 이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치가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아, 결국에 군부에서 쫓겨날 입장에 처한 예. 이제 그 친구들이 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그 미얀마가 굉장히 그 소수민족도 많고 예. 우리가 또 그 최근에 어떤 수치 그 치하에서 했던 그 로힝야 뭐 이렇게 민족 문제도 있고 막 이렇다고 들었는데 네. 그 대목 설명을 좀 이번에 해주시죠. 예.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기존의 그 태국 그 미얀마 군부나 네. 또 이게 수치적 그 수치 정권까지도 네. 그 인권 문제로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 로힝야족. 네. 내부에서는 벵골린이라고 합니다만. 아, 벵골이요. 이 문제가 있죠. 네. 그 소수민족 문제 중 가장 골치 아픈 네.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네.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불교도가 대부분인 이제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도 됩니다. 이슬람이요. 예, 예. 네.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이 왕족이 몰락하고 그 인도 지금의 이제 방글라데시 치타공 주위하고 또 이렇게 버마 미얀마 사이를 이주와 재이주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고 사이에서 예, 예. 최근에는 이제 영국이 네. 그 미얀마 식민 지배 또 일제로부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도구로 네. 이그 로힝야족들을 계속 이렇게 인도로 이주시켰다가 또 미얀마 내로 또 이렇게 들여왔다 하면서 이 모든 갈등의 뿌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그 미얀마 독립운동을 하는데 뭐 어떻게 뭐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과 약간 손잡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영국과 오히려 로힝야는 영국과 손잡고 그 독립 세력과 이렇게 그렇죠. 맞붙어서 이렇게 예. 대결을 했다 이런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 다시 이주해 와서는 네. 그 당연히 이제 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토지를 영국이 빼앗아서 제공하고 네. 또 이렇게 영국 편에서 그 미얀마 독립운동 세력들 토벌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얀마 주류 세력들이 독립했을 때는 이건 그 부영 매국노가 된 거죠, 이 로힝야족이. 아, 그러니까 미얀마 주류나 독립 세력으로 보면 그 부역자 세력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하네. 내윈이 집권하고 이 로힝야족을 숙청을 하죠. 아, 토지 몰수하고 다시 추방하고 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 이렇게 서로 막 그 토벌 또 살육 또 재보복 이런 네. 것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원수지간이 되는데 문제는 그 미얀마 이 수많은 그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그 로힝야족은 대부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로힝야족은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탄압은 받고, 네. 그래서 일부는 또 이렇게 그 ISIL 같은 네. 이슬람 그 극단주의 테러 조직과 연계해서 네. 내부에서 테러도 저지르고 이러면서 또 갈등이 극화되는 거죠. 아, 그 사우디의 그 와하비즘 이렇게 가지고 연결되는 그 세력이 예, 예. 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인 제공을 이 모든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한 이렇게 영국 이놈들은 네. 이 문제를 이용해서 그 인권 문제 차원에서 네. 이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고 미얀마 군부나 얼마 전에 수치 정권까지도 이제 제소를 하면서 이제 미얀마를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학살의 이 그 국면을 만든 게 영국이면서도 예, 그렇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인권을 얘기하고 네, 이러네요. 그렇죠. 이중적인 그 홍콩에서 하는 짓하고 똑같네요. 전형적인 이중 기준이고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이 미얀마가 네. 중국에 있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다 네, 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 전체 내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 남아시아판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스라엘. 아,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갑자기 이 땅에 들어와서 네. 현지 주민들을 몰아내고 네. 살육하고 하면서 이제 원수가 되는 네. 예, 이런 영국이 저지른 두 개의 죄악 중에 하나이죠. 대표적인 그렇군요. 저 유산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죄악.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도. 네. 국제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바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번에 어쨌든 쿠데타가 일어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제 그 쿠데타 군부 세력이 어쨌든 오랫동안 그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통치는 해왔지만 예, 예. 어쨌든 그 수치 세력이 등장을 한 거고 또 선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번엔 쿠데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 선거 결과는 네. 2010년이죠. 네. 그 수치 집권 여당이 네. 그 62.4% 의석으로 압승을 하죠. 아. 실제로는 그 태국 그 정치의 특성상 군부가 네. 할당받고 있는 그 25%를 빼고 네. 선출직 그만으로 하면 83%에 이르는 이 압도적인 승리죠. 상당히 압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당히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아직도 이제 11월 달에 투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투표수 개표수가 공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군부 입장에서는 그 초과 투표수가 860만 표가 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이 1,050만 건에 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낸 거죠. 냈는데 법원하고 선관위는 다 기각을 해버린 거죠. 작년 대선 때 미국하고 똑같은 미국하고 상황입니다. 똑같네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네. 그 군부에서는 그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에 네. 다 이렇게 설명 자료들을 보고를 하고 네. 이렇게 브리핑을 다 마쳤어요. 아, 마치고 국제적인 호소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아마 아세안 10개국이 내정 간섭에 대해서 불개입하겠다라고 공식 천명한 게 네. 이런 부분과 일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자료들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그 태국 그 미얀마 군부에서 네. 2시간 넘게 공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 부정선거의 근거들 네. 또 뭐 수치 정권의 부정부패 이런 부분을 조금 밝혔어요. 일부 네. 연합이나 일루는 네. 보도가 됐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요즘 좋은 시각을 주고 계신 그 유일상 교수님 그 블로그에 보니까 약간 그 선거 부정과 관련된 데이터가 조금 나오긴 하던데요.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부분 이렇게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이렇게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큰 유일상 교수 이렇게 찾고 한번 들어보시면 확인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이후 진행을 보면 좀 네. 짧게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군부가 선관위하고 네. 이렇게 법원에 무효 소송이 다 기각되니까 네. 그 수치 정부와 담판을 합니다. 1월 28일 날 담판에서 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수치 정부가 좀 무리해서 선거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드러난 네, 정황으로 네. 봐서는. 네,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책임을 어떤 식으로는 절하라고 했는데 이제 수치가 노한 거죠. 그래서 바로 2월 1일 날 쿠데타를 단행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군부는 이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그렇죠. 예, 했군요. 명분을 쌓고 네, 했는데 헌법에 이제 따라서 이제 1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네. 또 국가행정위원회를 설립하면서 1년 안에 재선거를 해서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밝혔죠. 네네. 그래, 그런 선거 프로그램들도 국제사회에 네.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또 동남 아세안에는 그 선거 참관을 네네. 공식 요청하고 있고. 예. 그 미얀마 그 지난 작년 선거의 그 부정 선거 예. 가 어느 정도로 이제 진행됐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사실은 예. 팩트로 이제 사실 있네요. 전제가 예.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걸 좀 확인을 해볼 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문제는 이제 어차피 그 부정선거 있었다 없었다는 주장이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쿠데타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에서 네. 이 시위와 진압이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네. 문제는 그 군부는 지금 그 수치의 그 연금 상태에서 네. 계속 그 SNS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죠. 네네. 이거는 반역죄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 타협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지금 미얀마 민중들이 아무리 부정 군부 쿠데타에 항의해서 네. 시위를 하더라도 네. 단호하게 네.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치도 연금돼 있지만 지금 그 군부의 그 행정기구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반역죄이고 테러 단체니까 어디 양보할 틈이 없는 거죠. 거의 이건 뭐 내전으로 갈 가능성까지 아주 심각한. 어우. 대치 상황은 강대강인데 네, 문제는 그 미얀마 역사상 모든 무력은 네. 그 군사력과 경찰력은 군부가 완벽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강대강이 부딪히는 상태에서 시위가 네. 지금 뭐 확대되다가 또 소강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 어제 군부의 발표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아, 예. 그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를 존중한다. 네. 그리고 지금 로비스트를 고용했어요. 네, 지금 네. 국제적으로 아주 저명한 로비스트예요. 이런 비슷한 선거 부정이나 또 이렇게 그 대치 상태에서 네. 국제 사회에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네. 상당히 유명한 로비스트를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국제 사회 오해를 풀 것이다. 네. 그리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네. 1년 내에 재선거를 해서 승자의 정권을 이양할 것이다. 그리고 네. 그 과정에 아세안의 선거감시단 파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네. 등등의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게 최신 소식입니다. 아, 그럼 어떤 재선거 입장을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거네요. 그 재선거를 부분은 이제, 하자. 예, 그렇죠. 쿠데타 때부터 네, 공표를 하면서 시작한 거니까요. 예. 아, 그럼 이게 좀 이렇게 타협이나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 전망하십니까? 부분이 이제 네. 그 지금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네. 제일 현실적인 이제 그 고리가 될 텐데 우선 각국의 대응을 먼저 살펴보고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외부의 개입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뭐 봐야 되겠죠. 현실적인 예. 문제니까. 제일 이해 당사자는 미국이죠. 네. 어쨌든 수치를 이렇게 지금까지 키운 정치적인 배경이고 또 이렇게 중국 봉쇄에서는 또 미국 역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은 계속 그 사회주의 군부를 제재를 해왔고 또 거래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수치 정부에서도 이제 서방 자본이 중국 자본을 밀어내고 조금 더 들어왔다고 하지만 별로 이렇게 경제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미얀마에 대한 지원도 거의 뭐 2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아주 미미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 제재를 추가로 해도 약발도 없고 이 문제는 동맹들은 또 이렇게 아세안 국가 10개국 다 이렇게 그 내정 불간섭이다 지켜보겠다라고만 하고 있고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대표로 이렇게 수치나 또 군부측을 만나면서 계속 여러 가지 그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 타협안을 지금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미얀마 군부는 우리는 그동안 몇십 년 북처럼 제재에 익숙하고 살아남았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자본이 그 미얀마에 들어가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는 말도 있던데요. 우리 97년 IMF처럼 뭐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실 양털을 깎아가고 양을 잡아먹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당연히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 중국이 이제 군부와 그 계약해서 이 엄청나게 큰 수력 발전소를 지었다가 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환경 그 보호 단체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운영을 이제 막아서 결국은 이제
거대한 그 댐이 그냥 놀고 있는 이런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예, 있고요.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네. 그리고 이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그 볼리비아가 그 재작년에 네. 미국의 극우 쿠데타로 네, 네. 그 모랄레스 대통령이 쫓겨났다가 작년에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그렇죠. 반미 정권이 복귀했죠. 네, 네. 걸어서 하죠. 그렇죠. 네. 장엄하게 이렇게 기간을 냈는데 네. 물론 국내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정권이 첫 그 개혁 조치로 IMF와 그 계약한 그 대출을 네. 조기 상환해 버려요. 아유, 속이 시원해. 1년 만에. 네. 근데 그 1년 사이에 이자하고 커미션으로 그 볼리비아가 이미 한 7% 정도를 1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뭐 고리 대금이죠.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IMF가 물론 뭐 노동유연화나 추가 패키지로 네. 훨씬 더 뜯어먹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단칼에 쳐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서방 자본의 이제 문제점이죠. 우리도 이 IMF에서 원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네. 예. 중국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 미얀마의 가장 그 전략적인 이해가 있고 또 투자도 많이 한 네. 그리고 대국이죠. 네, 인접 네. 대국인데 의외로 차분하게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공식적으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그 협상을 통해 네. 해결을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네. 그리고 아세안의 방식으로 네. 미얀마 정세 안정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뭐 조용히 있습니다. 그럼 국제관계에서는 현재 이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이제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앞으로 상황이군요.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네, 협상을 통한 정치 일정의 네. 조정 네. 이 부분으로 빨리 이렇게 유혈 충돌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 이 문제를 이제 사실 굉장히 논쟁적이고 그러니까 입장이나 견해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미얀마 사태의 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그 이면의 어떤 팩트와 진실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은 뭐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이제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초기에 그 색깔혁명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미국이 그 소위 그 반미 혹은 이렇게 자주적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야당을 동원해서 시위를 조직하고 네. 또 이렇게 예를 뭐 쿠데타도 도모하고 또 심하면 이제 그 테러 그룹들을 집어넣거나 무력 침공으로 직접 이렇게 그렇죠. 파괴해버리는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200여 차례 전쟁을 일으키면서 죄를 많이 지어왔죠. 네. 네. 그리고 그 논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미국식 그 민주주의 소위 네. 자유, 인권, 네. 뭐 도덕, 정의 네. 이런 개념들을 내세우면서 계속 그 인류의 전쟁 반인륜 범죄를 숱하게 네. 저질러 왔는데 그런 그 이중 기준 또 인권의 어떤 정치화나 도구화 네. 그리고 노골적인 내정 간섭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배격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미얀마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이렇게 제국의 침략적인 이렇게 간섭들을 합리화하는 이 서방의 주류 언론들, 네. 주류 언론들의 이렇게 의제 설정,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전파 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도 너무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서 사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렇게 지구촌 전체의 조중동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주류 언론들의 관점에서 좀 스스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전 세계 이슈들 중에서 친미, 네. 친자본적인 성격의 시위나 이런 활동들은 이제 미화되거나 네. 부각되고 네. 아예 반미나 반제 세력 이런 네. 부분들은 아예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거나 네. 또 노골적으로 악마화하는 네. 네. 그런 이런 이렇게 이중적인 기준도 네. 상당히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던지는 이런 색깔혁명과 또 이런저런 이렇게 지역적인 분쟁에 대한 이렇게 의제 설정, 이 툭툭 던져주면 우리가 따라가기에 급급한데 네. 그 사이에 미국은 전 지구촌을 상대로 어떤 침략 전쟁이나 학살 이런 구조학들을 네. 일상적으로 네. 저지르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 네, 특히 네. 중동과 남미 이런 데서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도 국내 언론 지형에서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어떤 그 토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시선, 제국의 시선이 아니라 하여튼 그 나라의 내부의 시선으로 주체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보는 그런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민풀 TV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